배터리 산업의 최강자가 누구냐고요? 글쎄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세 거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에코프로가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에 모든 것을 걸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둘째,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세계에 뿌린 거미줄 같은 공장 네트워크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삼성 SDI가 조용히 준비 중인 꿈의 배터리가 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죠. 에코프로입니다. 이 회사, 처음엔 배터리랑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1998년 10월 22일, 이동차의 회장이 에코프로를 설립했을 때 이 회사가 한 일은 대기오염 제어였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잡는 회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배터리 제국의 한 축이 됐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집요함이었습니다. 2008년 에코프로는 제일모직,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 SDI로부터 양극재 사업부를 인수합니다. 당시만 해도 배터리 산업은 지금처럼 각광받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그런 거 누가 타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에코프로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배터리의 심장, 바로 양극재에 올인했습니다. 양극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전기를 저장하고 뿜어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든 전기차 배터리든 양극재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코프로가 보여준 전략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한 가지를 잘하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양극재 만드는 회사면 양극재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에코프로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2016년 5월 1일, 양극재 전문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뭘 했을까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기로 한 겁니다. 2017년 3월, 전구체 전문 회사인 에코프로지엠, 지금의 에코프로머티리얼즈를 세웁니다. 전구체는 양극재의 재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수산화 리튬 가공을 위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만듭니다. 리튬은 배터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2018년 7월에는 고순도 가스 공급 업체인 에코프로에피까지 설립합니다.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초고순도 가스가 필수거든요. 2020년 3월에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핵심인 에코프로 CNG까지 만듭니다. 뭔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요새를 쌓는 겁니다. 원료부터 제품,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수직계열화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친구 하나 빌려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한다고 칩시다. 닭은 A업체에서 사오고 튀김가루는 B업체에서, 기름은 C업체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닭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A업체가 갑자기 가격을 올린 거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치킨값을 올리거나 마진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양계장부터 정육 가공, 튀김가루 공장까지 다 갖고 있다면 외부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코프로가 한 게 바로 이겁니다. 2011년 10월 21일 드디어 에코프로의 요새가 완성됩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가 준공된 겁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양극재 생산부터 전구체 가공, 리튬 처리, 가스 공급,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모든 게 한 곳에서 돌아가는 거대한 배터리 생태계입니다. 포항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배터리 심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에 입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단순히 하나의 회사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나라 안에 여러 개의 강력한 자치주가 생긴 것과 비슷합니다. 2024년 2월에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 2.0 착공까지 시작합니다. 요새를 더 크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요새만 만들어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고객이 필요하죠. 에코프로비엠은 2021년 9월 9일
SK온과 무려 10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이니켈이 뭐냐고요? 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재를 말합니다. 니켈이 많을수록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전기차가 한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 안 나시죠? 대한민국 정부의 연간 예산이 600조 원대인 걸 생각하면 한 회사가 다른 한 회사의 정부 예산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겁니다. 하지만 진짜 대박은 그 다음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와 44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한 거죠. 44조 원입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 기업 간 계약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입니다. 왜 삼성 SDI가 에코프로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약을 맡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에코프로가 만든 수직 계열화 요새 덕분입니다. 삼성 SDI 입장에서는 원료 수급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고품질 양극재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던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설비 반입을 시작합니다. 유럽 시장을 노린 거죠. 같은 해 8월에는 캐나다 베캉쿠에 양극재 합작 공장 투자 승인을 받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스콘,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거인 포드가 손을 잡은 겁니다. 북미 시장까지 손에 넣겠다는 야심입니다. 2025년 에코프로비엠의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능력은 연간 28만 톤에 달합니다. 28만 톤이면 대략 전기차 400만 대 이상의 들어갈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판매한 차량이 약 400만 대였던 걸 생각하면 에코프로 혼자서 현대차급 자동차 회사 하나가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수직 계열화는 마진을 늘리려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원료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씩 뛰는 시장입니다. 리튬 가격만 봐도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10배 넘게 폭등했다가 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원료를 외부에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회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료 채굴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모든 걸 한 곳에서 해결하면 외부의 공급망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방어막이 생깁니다. 에코프로가 포항에 요새를 구축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새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배터리 전쟁의 다른 주인공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퍼진 LG에너지솔루션의 무한 확장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포항에 요새를 쌓는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은 정반대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 곳에 모든 걸 집중하는 대신 전 세계에 공장을 뿌렸습니다. 마치 거미가 먹이를 잡기 위해 사방팔방 거미줄을 치듯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라면 가장 큰 고객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를 지구 반대편에서 배로 실어오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운송비도 문제지만 배터리는 무겁고 위험하기 때문에 운송 자체가 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아예 고객 곁으로 갔습니다. 2019년 12월 5일 LG는 미국의 자동차 거인 GM, 그러니까 GM과 합작법인 아이올티엄 셀즈 설립에 합의합니다. 얼티엄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울티메트의 약자입니다. 궁극의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름보다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이 공장을 어디에 지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2020년 12월 1일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공식 출범합니다. 배터리 사업이 너무 커지니까 아예 회사를 따로 떼어낸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7일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를 하고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이날 공모가로 조성한 자금만 약 12조 8천억 원입니다.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당연히 전 세계에 공장을 더 짓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드디어 미국 오하이오 제1공장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GM과 함께 만든 얼티엄 셀즈의 첫 번째 거점이죠. 오하이오는 미국 중서부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GM의 주요 공장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만든 배터리는 트럭에 실어 몇 시간만 달리면 GM 공장에 도착합니다.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널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24년 4월 테네시 제2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고 GM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가 본격화됩니다. 테네시는 또 뭐가 특별할까요? 닛산의 대형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의 공장으로 여러 고객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거미줄 전략의 핵심입니다. 한 곳에 거대한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작은 거점들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야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26일 현대자동차 그룹과 미국 조지아 합작공장 설립을 발표합니다. 생산 규모는 연간 30기가와트시, 줄여서 30기가입니다. 기가와트시가 뭐냐고요? 배터리 용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30기가면 대략 전기차 40만 대에 들어갈 배터리를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팔고 싶어 하는 전기차를 LG가 조지아에서 바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2024년 5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에 원통형 배터리 독자 공장까지 본격 착공합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여러분이 리모컨에 넣는 건전지처럼 생긴 배터리입니다. 테슬라가 이 방식을 선호하죠. 각형 배터리보다 생산이 쉽고 열 관리가 편하거든요. LG는 이제 각형과 원통형 두 가지 모두를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고객이 뭘 원하든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2024년 11월 LG 에너지 솔루션은 리비안과 차세대 46 시리즈 배터리를 5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리비안은 미국의 전기 트럭 스타트업인데 아마존이 투자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46 시리즈는 지름 4mm의 원통형 배터리를 말합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크기가 커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테슬라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LG가 리비안과 손잡은 건 단순히 고객 하나를 확보한 게 아닙니다. 미래 배터리 표준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겁니다. 그런데 북미만 공략했을까요?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2017년부터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거점입니다. 폴란드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인건비는 서유럽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든 배터리는 트럭으로 독일 아우디 공장까지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LG는 스텔란티스와 북미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 설립을 발표합니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등을 거느린 세계 4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이 회사와 손잡았다는 건 유럽과 미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 하반기 캐나다 넥스트스타 에너지 공장에서 모듈 라인 양산이 개시됩니다. 모듈은 배터리 셀을 여러 개 묶어서 만든 중간 단위입니다. 셀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걸 자동차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해야 하거든요. 캐나다에서 이걸 다 끝내고 미국 공장으로 보내면 물류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의 거미줄은 북미와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21년 9월 15일 현대차 그룹과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 HLI 그린파워 착공에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요? 왜 하필 거기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니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을 현지에서 바로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2024년 4월 3일 HLI 그린파워가 중공되고 양산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제 LG는 원료 산지 바로 옆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원료를 한국이나 중국으로 실어가서 가공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본 토요타와 연간 20기가와트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토요타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전환에서는 뒤처진 편이죠. 하이브리드에 올인하다가 전기차 시장을 놓친 겁니다. 그런 토요타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뛰어들면서 배터리 파트너로 LG를 선택한 겁니다. 20기가와트면 전기차 약 27만 대 분량입니다. 토요타가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하면 이 숫자는 몇 배로 늘어날 겁니다. 2024년 7월 LG는 르노와 전기차용 LFP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모는 39kg입니다. LFP가 뭐냐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약자입니다.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비싼 금속이 안 들어가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대신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서 같은 크기로는 더 적은 전기를 저장하죠. 하지만 안전성이 높고 수명이 길어서 저가형 전기차나 버스, 트럭 같은 상용차에 많이 씁니다. 르노는 유럽에서 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노리고 있고 LG는 거기에 맞는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모든 움직임에서 하나의 패턴이 보이시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특정 고객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GM, 현대차, 토요타, 혼다, 스텔란티스, 르노, 리비안까지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GM이 갑자기 전기차 판매에 실패해서 배터리 주문을 줄이면 LG는 타격을 받겠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현대차와 토요타가 있으니까요. 만약 유럽 시장이 침체되면 미국과 아시아 시장으로 물량을 돌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거미줄 전략의 진짜 목적입니다. 거미줄은 한 가닥이 끊어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닥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에 공장을 뿌린 이유도 똑같습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에코프로가 포항이라는 요새에 모든 걸 집중했다면 LG는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고객사의 다양화가 리스크를 지웁니다. 특정 완성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GM, 현대차, 토요타, 혼다 등 전방위 동맹을 맺는 것은 전기차 캐즘 시대를 견디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뭐냐고요? 초기 열광자들은 전기차를 샀지만 이제 일반 대중이 전기차를 사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판매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사람들은 불안해하니까요. 이럴 때 한 고객사만 의존하면 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LG처럼 여러 고객사와 여러 지역에 퍼져 있으면 누군가는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쪽이 LG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 거미줄 전략이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우위로요. 다음 장에서는 삼성 SDI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프리미엄 반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포항에 요새를 쌓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에 거미줄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는 뭘 했을까요? 놀랍게도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와 LG가 계약 규모를 자랑하며 뉴스를 장식할 때 삼성 SDI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여러분, 학교 축제 때 음식 부스 생각해보세요. 어떤 친구는 떡볶이를 1,000원에 팔아서 양으로 승부합니다. 100명한테 팔면 10만 원이죠. 어떤 친구는 고급 스테이크를 10,000원에 팔아서 10명한테만 팝니다.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힘들까요? 당연히 떡볶이 파는 친구입니다. 재료 준비하고 100명 분량 만들고 설거지하고 정신없잖아요. 스테이크 파는 친구는 10명분만 정성껏 만들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삼성 SDI가 선택한 길입니다. 2022년 5월 24일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스타플러스 에너지라는 합작 계약을 체결합니다. 스텔란티스는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손잡았던 그 회사 맞습니다. 그런데 LG와 삼성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LG는 대량 공급에 집중했다면 삼성은 프리미엄 라인에 집중했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미국 내 제2합작 공장 투자까지 결정합니다. 첫 번째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벌써 두 번째요? 이상하죠. 하지만 이게 삼성의 전략입니다. 빠르게 퍼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2023년 4월 25일 삼성 SDI는 GM과 합작 공장 설립을 공식 발표합니다. GM도 LG와 이미 얼티엄 셀즈를 만들었는데 왜 또 삼성과 손을 잡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LG는 GM의 대중형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삼성은 고급형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2024년 8월 28일 GM과의 본계약이 체결되고 인디애나주 아주 뉴칼라일 부지가 확정됩니다. 뉴칼라일은 시카고에서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GM의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 전기차 공장과
가깝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1분기 스타플러스 에너지 제1공장이 조기 가동될 예정입니다. 조기라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배터리 공장은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오히려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술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기술을 미국 땅에 옮겨 심은 거죠. 2027년에는 GM 합작 공장도 양산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2021년 10월 리비안의 R1T와 R1S 모델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이 확인됩니다. 리비안은 아까 LG도 계약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공급한 건 초기 모델입니다. 리비안이 처음 세상에 선보인 전기 픽업 트럭 R1T는 삼성 배터리로 달렸습니다. 왜 리비안은 출시 초기에 삼성을 택했을까요? 성능과 안정성 때문입니다. 신생 회사가 첫 제품을 망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배터리가 필요했고 삼성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2024년 6월 삼성 SDI는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줄여서 ESS 시장용 LFP 라인 검토에 착수합니다. ESS가 뭐냐고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는 거대한 배터리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쓰는 거죠. 미국은 지금 재생에너지 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문제는 뭐냐면 해가 떠야 전기를 만들고 바람이 불어야 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ESS가 필수입니다. 삼성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시장까지 잡으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북미 전략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의 진짜 강점은 유럽에서 나옵니다. 2009년 삼성 SDI는 BMW E3 모델을 시작으로 배터리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2009년이면 벌써 15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BMW는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의 상징입니다. 그 BMW가 전기차를 처음 만들 때부터 삼성과 함께했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2019년 11월 삼성 SDI는 BMW와 29억 유로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29억 유로면 한화로 약 4조 원입니다. 한 고객사와 4조 원 계약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5월 삼성은 BMW 노이에 클라세용 원통형 배터리 수주에 성공합니다. 노이에 클라세는 BMW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나올 BMW 전기차의 뼈대가 되는 거죠. 삼성이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건 향후 10년간 BMW 전기차는 삼성 배터리로 달린다는 뜻입니다. 2023년 10월 삼성 SDI는 헝가리 괴드 공장에 BMW 전용 생산 라인을 증설합니다. 괴드는 부다페스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입니다. 독일 BMW 본사까지는 트럭으로 하루 안에 도착합니다. 삼성은 고객 곁에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상반기 삼성 배터리는 아우디 프리미엄 SUV Q8 e-tron에도 들어갑니다.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룹의 고급 브랜드입니다. BMW와 라이벌이죠. 삼성은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양대 산맥을 모두 잡은 겁니다. 2024년 3월 삼성 SDI는 인터배터리 2024에서 46파이 배터리 양산 시점을 공개합니다. 46파이는 아까 LG 파트에서도 나왔죠.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테슬라가 쓰는 그 배터리 맞습니다. 삼성도 이걸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하반기 헝가리 공장에 426파이 원통형 라인 구축이 완료됩니다. 이제 삼성은 각형, 원통형, 그리고 차세대 46파이까지 모두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삼성 SDI는 볼보 트럭과 대형 상용차용 배터리 협력 확대를 발표합니다. 볼보 트럭은 세계 최대 트럭 제조사 중 하나입니다. 트럭도 전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럭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상용차 시장까지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삼성 SDI는 대량 생산보다 프리미엄 고객에 집중합니다. BMW, 아우디, 볼보, 리비안, 스텔란티스 고급 라인, GM 캐딜락 모두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왜일까요? 배터리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싸게 많이 팔거나, 둘째, 비싸게 조금 팔거나. 삼성은 두 번째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삼성 SDI 수원연구소 내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S레인이 준공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고요? 지금 쓰는 배터리는 내부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가 불에 타기 쉬워서 배터리 화재가 나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꾼 겁니다. 불이 안 붙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밀도도 훨씬 높습니다. 같은 크기로 2배 이상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 가능한 거죠. 2023년 12월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 줄여서 ASB팀을 신설합니다.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팔겠다는 겁니다. 2024년 1월 고객사에 전고체 배터리 샘플 본격 인도가 시작됩니다. 아직 양산은 아니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을 준 겁니다. BMW나 아우디가 이 배터리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삼성 SDI는 괴너지 밀도 하이니켈 젠6, 그러니까 6세대 배터리 양산을 시작합니다. 젠6는 전고체는 아니지만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깁니다. 전고체로 가기 전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7년 드디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2027년이면 이제 3년도 안 남았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삼성 SDI는 하이엔드 전기차 시장에서 P5, P6 배터리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P와 P6는 삼성의 프리미엄 배터리 라인 이름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속도가 빠르고 수명이 길죠. 당연히 비쌉니다. 하지만 고급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걸 원합니다. 돈을 더 내더라도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쓰고 싶어 하거든요. 2026년 2월 3일 오늘입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영토는 오늘도 확장 중입니다. 에코프로는 포항에서 수직 계열화 요새를 더 높이 쌓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거미줄을 더 촘촘히 엮고 있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비밀 병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1등보다는 압도적 하나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양적 팽창보다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먼저 쥐는 수익성 위에 질적 성장이 장기적인 승자를 결정합니다. 게임으로 치면 레벨 100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설 아이템 하나를 먼저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삼성 SDI는 지금 그 전설 아이템을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전쟁의 3가지 전략을 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에코프로는 수직 계열화 요새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원료부터 폐배터리까지 모두 포항해서 해결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거미줄 동맹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리스크를 분산했습니다. 한 고객사가 무너져도 다른 곳에서 메웁니다. 삼성 SDI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양보다 질을 택했습니다. 대량 생산보다 차세대 기술로 승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세 회사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2023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은 겨우 14%입니다. 86%는 여전히 휘발유차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이 86%가 전기차로 바뀝니다. 시장이 10배 커지는 겁니다. 10배 커지는 시장에서는 1등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2등, 3등도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배터리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생산량이 아니라 기술이 될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실리콘 음극 배터리, 누가 먼저 이런 차세대 기술을 상용화하느냐가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LG는 416파이 원통형 대량 생산 기술로, 삼성은 전고체 배터리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의 수혜자입니다. 배터리가 좋아지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갑니다. 충전 시간이 줄어듭니다.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갑니다. 배터리 화재 걱정도 사라집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우리 소비자입니다. 저는 돈 버는 경제학 동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